황 총리가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아 그것보다 이제 황 총리가 독실한 네. 그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독실한 신자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 거기서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그 정말 출마를 하라 아니면 또는 말라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어떤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지가 지금. 지지도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26.1%로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12.2%로 2위, 안희정 충남지사가 11.1%에서 3위, 그다음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9.3%로 뒤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거 JTBC 보도를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조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조금 빠졌는데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올라갔다. 이제 이게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저희도 이제 여론조사를 주말에 한번 해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그 사실은 반 전 총장 그 지지층이 15%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느냐가 막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숫자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이게 판을 흔들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총리 나올까요? 벽찬수 선배 다시 안 한번. 나온다는 거에 뭐 제가 가진 모든 판통과 뭐 딴 것도 걸 거 있으면 거의 안 나온다에 모든 걸 걸겠다. 오, 왜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도 결국 이 정치인으로서의 배포와 뚝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황교안 총리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나오면 어쨌든 여권 주자는 될 수 있겠죠. 근데 네. 당선은 무망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그걸 아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잘 마치고 차기를 노리는 게 낫지. 지금 이 판에 나와갖고 되지도 않을 거, 상처받으면서 정치를 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저는 봅니다. 노회찬 그 의원이 같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던데 그렇게 황교안 바보 아니다. 이렇게 나올 만큼 바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황교안이 그 스마트하다는, 아까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상식적 차원에서. 뭐 어쨌든 뭐 고시도 붙고 뭐 법무부 장관도 고시도 붙고 그러면 뭐 그 정도의 판단력은 있어야 되는데, 뭐 근데 뭐 반기문 총장도 사실 뭐 상당히 그 똑똑한 관료라고 그랬고, 관료할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을 잘한다고. 근데도 그 정치에 뛰어드는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 보면은 황교안 총리도 모르죠. 뭐 어떤 오판을 할지. 그래도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총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계속 살았는데 그럴까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나가 계셨던 분하고. 저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죠. 예. 전 황교안 총리가 이건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황 총리가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것보다 이제 황 총리가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독실한 신자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 거기서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속 그 정말 출마를 하라 아니면 또는 말라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가 지금. 그렇군요. 어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안 나간다가 아니라 못 나간다 걸까요? 왜 나간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검증을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뭐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니죠. 벌써 전 총리가 아까 요즘 지금 황교안 대행의 변수는 이미 선수들끼리의 관심사에서 좀 멀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그래서 안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안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새누리당은 맨날 굉장히 황교안 칭찬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네. 서로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바람이 섞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새누리당은 다른 주자가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때우면서 그런 어쨌든 주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0% 넘는 주자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정당으로서의 존재감. 어쨌든 유승민 남경필보다는 지지도가 어쨌든 가시적으로 높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 어떻게 봐요, 새누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를 안 낼 수는 없을 거고 어떻게든 누군가의 대선 주자를 후보를 내려고 할 거고요.
그 새누리당에서도 강성 친박계, 핵심 친박계들이 있고 조금 중도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좀 친박계 중심은 탄핵 전부터 이제 황교안을 조금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황교안 총리가 새누리당 재선 의원들을 불러서 공관으로 불러서 이게 오찬이었나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참석자 얘기가 그때는 탄핵 전이었는데도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는데 황교안 총리 보통 덕담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지나칠 정도로 막 그 칭찬을 하면서 덕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써 그러니까 TK나 뭐 아무튼 좀 그런 쪽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줄 서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누리당이 그 대선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대선 주자가 없는 것은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계속된 것이고 그래서 반기문을 일단 지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년부터는 이제 황교안 총리를 조금 뭐 그렇게 대안으로 또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막 절실하냐 꼭 데려와야 되냐. 임명진 위원장은 진짜 일부러 그렇게 그냥 그 약간 허풍 섞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대 섞인 바람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섞인. 아까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오면 적으니까. 네네 막 그렇게 절실하냐 이런 거는 또 조금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또 핵심 친박계나 뭐 그냥 또 다른 사람하고도 그런 온도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제 그러니까 2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좀 출마할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더라도 뭐 탄핵 전까지는 그 국정에 충실하라. 그 탄핵 전에 나오는 건 좀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미묘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유승민 의원은 나올 거면 빨리 나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상식적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좀 황교안을 띄우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하고 예의주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정치인이고 그리고 오늘 또 했던 말 중에 새누리당 후보와도 뭐 단일화할 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이 보수 후보 단일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황교안과도 그분이 보수 후보를 천명하면 나보다 더 보수인 사람이니 뭐 겨룰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어쨌든 정치인이고 황교안 총리는 관료 출신이니까 이렇게 뭐 한번 붙어볼만 하다. 붙으면 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잠깐 해보면요. 아까 잠깐 하셨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 그 반기문 전 총장 그 불출마를 계속 이야기해왔잖아요. 한 달 넘게. 그러면서 그렇죠. 예,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가 된다. 그분 계속 하실지 모르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말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월 전쯤까지만 해도 그 선거 전문가들도 안철수의 이 말이 근거가 꼭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흘려들었고 자기 주장성 말로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긴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철수 후보가 알았던 걸까요? 어쨌든 뭐 자신의 바람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아까 박찬수 선배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에게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안철수 전 대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좀 관문들이 있잖아요. 예. 그 우선 3일이죠. 2월 3일 안철수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을 하죠.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탄핵 정국부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일관된 입장을 갖고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국민의당의 이제 호남 의원들이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혼선을 같이 그 혼선과 같이 좀 도매금으로 그 젊은 층과 야권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으로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 메시지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어쨌든 2월 3일에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전국적인 그런 그 신문 방송망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그때 자신의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면은 잘 전하고 그것들이 호응을 받으면은 상당히 그 지지율을 좀 움직일 수 있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첫 번째 시험이 굉장히 가까이 있죠. 예, 그러니까 바로 온 거죠. 첫 번째 네. 시험이. 그리고 네. 사실은 뭐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도. 6일이군요, 6일. 그러니까 새누리당 2월 6일인가요? 예, 2월 6일. 예, 네네. 예. 안철수 대표 그렇게 그 기회가 많지 않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당 경선일 텐데요. 예. 경선을 그 안철수 대표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뭐 손학규, 정운찬 등등이 같이 뛰면은 훨씬 그 국민적 관심을 모으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손학규 전 대표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의 좀 신뢰,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신뢰를 많이 좀 잃었거든요. 그렇죠. 정운찬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그 스몰 텐트 쳐갖고 경선을 하는 게 얼마만큼의 그 도약의 계기가 발판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시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있습니다. 강한 경선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강한 경선이라고 보기에는 국민들 보기에는 좀 약하죠. 가장 강한 경선은 사실 안철수 반기문이 붙으면 그거는 네, 강한 이유에 경선이 어떻든 되죠. 간에 재미있고 관심이 갈 텐데 네. 그 이외에는 별로 안철수하고 붙어갖고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야권의 그 대선 주자급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요소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번 달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3주쯤 지나서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민주당 경선이 언제 민주당 시작되죠? 경선은 탄핵 그 인용 결정 이후죠? 이튿날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D31일 날 끝나요. D-31일 날. 그러면은 뭐 어쨌든 저기 탄핵 이전이니까 황교안 총리하고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가장 그 약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2위로 반등한다면 그건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엄청난 기회고, 예. 엄청난 기회죠, 진짜. 엄청난 기회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워낙 메시지 자체를 사람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있어갖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